그날, 저는 제 인생의 가장 큰 비밀과 마주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2023년 3월, 육군 소위로 임관한 저 정유진은 모사단 작전참모부로 배치받았습니다. 부대 정문을 들어서는 순간 긴장됐습니다. 첫 부대였으니까. 행정병이 저를 안내했습니다. 복도를 지나 작전참모실 앞에 섰습니다. 문이 열렸고 그분이 계셨습니다. 대령 박준호.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고 단정한 군복 차림에 날카로운 눈빛. 엄격하기로 유명하다는 소문을 들었었습니다. 경례를 했습니다. 그분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때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분의 눈빛에서 뭔가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일주일 후 부대 식당에서 한 병사를 만났습니다. 일병 박민수. 저보다 2살 어렸습니다. 제가 식판을 들고 자리를 찾는데 그가 다가왔습니다. 눈빛이 맑았습니다. 순수해 보였습니다. 도와주겠다며 자리를 안내해줬습니다. 그날부터 민수는 자주 제 주변에 나타났습니다. 행정 업무로 작전 참모실에 올 때마다 저를 찾았고, 처음엔 그저 친절한 병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알았습니다. 그 눈빛이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는 걸.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점점 더 적극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야간 근무 때 따뜻한 커피를 가져다 주고 퇴근길에 우연을 가장에 마주쳤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를 기다리게 됐습니다. 어느 날 밤 탄약고 순찰을 돌다가 민수와 마주쳤습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민수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중위님을 좋아한다는 것. 처음 본 순간부터 마음을 빼앗겼다는 것.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장교와 병사. 절대 있어선 안 될 관계. 하지만 제 입에서 나온 말은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부대 밖 외진 카페에서, 늦은 밤 공원에서. 민수는 자신의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어머니는 어릴 때 돌아가셨고, 아버지 혼자 키웠고, 그 아버지가 박준호 대령이라는 것.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남자가 제 상관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민수는 말했습니다. 전역하면 저와 결혼하고 싶다는 것. 저도 그 미래를 상상했습니다. 2달 후 민수가 제안했습니다. 아버지께 인사드리고 싶다는 것. 공식적으로 사귀는 사이로. 망설였습니다. 대령님이 알면 어떻게 될까? 하지만 민수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설득할 수 있다는 것. 어느 주말, 저는 박준호 대령의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민수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박 대령이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저를 보는 순간 그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단순히 놀란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유령을 본 것 같은 표정. 어색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박 대령은 저를 계속 쳐다봤습니다. 불편할 정도로. 화장실을 가겠다고 하고 자리를 뜨려는데 민수가 안내해줬습니다. 복도를 지나다가 액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족 사진들이었습니다. 그중 하나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흑백 사진. 20대로 보이는 젊은 박준호와 한 여자. 그 여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제 어머니가 박준호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서 거울을 봤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박준호를 알고 있었다는 것? 언제? 왜?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6살 때 아버지와 이혼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냥 서로 안 맞았다고만 하셨습니다.
하지만 혹시 아니야, 설마.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박 대령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복도에 있는 사진 속 여자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박 대령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수가 끼어들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라는 거. 아니었습니다. 그 사진 속 여자는 민수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제 어머니였으니까. 박 대령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분을 아는지, 어떤 사이였는지.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 대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옛날 애인이었지만 이미 헤어졌다는 거. 거짓말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노트북을 켜서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락에 있던 어머니의 옛날 일기장을 떠올렸고, 다음날 휴가를 내고 친정에 갔습니다. 어머니는 현재 재혼하셔서 지방에 계셨습니다. 다락을 뒤졌고, 낡은 상자 속에서 일기장을 찾았습니다. 1998년, 어머니가 26살이었던 해, 어머니가 박준호를 만났던 이야기, 깊이 사랑했던 이야기, 그리고 임신했다는 이야기. 하지만 박준호는 이미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부대 상관의 딸과 어머니는 혼자 결정했습니다. 아이를 낳기로. 그리고 다른 남자, 아니 제가 아는 아버지와. 하지만 그 결혼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일기의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문장. 유진아, 미안해. 내 친아버지는 따로 있단다. 제 손에서 일기장이 떨어졌습니다. 박준호가 제 생부였습니다. 민수는 제 이복 동생이었습니다. 저는 제 친동생과 사랑에 빠진 것이었습니다. 구역질이 났습니다. 화장실로 뛰어가서 토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민수한테 말해야 하나? 박준호한테 확인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모른 척?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선을 넘었으니까. 다음 날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박준호 대령을 찾아갔습니다. 집무실 문을 두드렸고 들어가자 박 대령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제 아버지냐는 거. 박 대령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긴 침묵 후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다는 거. 자신이 제 생부라는 거. 박준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사랑했지만 자신은 이미 결혼한 상태였고 어머니가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 비겁하게 도망쳤고 평생 후회하며 살았다고. 그리고 몇 년 전 부대 배치 명단에서 제 이름을 봤을 때 알았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성과 제 나이를 보고 확신했으며 하지만 말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가정도 경력도 다 무너질 테니까. 그래서 그냥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다네요. 그런데 민수가 저를 좋아한다는 걸 알았을 때 절망했다고 합니다. 민수한테 말해야 한다고 하자 박준호가 고개를 저으며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남매입니다. 절대 있어선 안 될 관계. 박준호가 제안했습니다. 제가 다른 부대로 전출, 민수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그게 최선이라고 합니다. 저는 거절했습니다. 민수는 진실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집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얼마나 들은 걸까? 박준호가 입을 열려다 닫았습니다. 저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민수가 다가왔고 무슨 말이냐고 소리쳤습니다. 박준호가 책상을 내리치며 자신이 제 생부고 민수와 저는 남매라고. 민수가 비틀거렸습니다. 벽에 기대서 주저앉으며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박준호는 서랍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 그리고 어머니가 보낸 편지들. 민수가 그걸 보더니 울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부대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들었던 것입니다.
어제의 일을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정유진 중위와 박민수 일병이 연인 사이였는데 둘이 남매라는 것.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마다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민수는 영창에 수감됐습니다. 군기문란 혐의로. 저는 대기 발령을 받았고 군검찰에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장교와 병사의 부적절한 관계, 그리고 근친 관계 의혹, DNA 검사가 진행됐습니다. 박준호, 저, 그리고 민수.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고 박준호와 저는 99.9% 부녀 관계, 박준호와 민수는 99.9% 부자 관계. 결론은 저와 민수는 이복남매. 사건이 언론에 알려졌습니다. 군대의 내 금단의 사랑, 근친 스캔들. 기자들이 부대 앞에 몰려들었습니다. 모자이크 처리됐지만 제 사진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댓글들은 끔찍했습니다. 역겹다. 사람이 아니다. 군대 망신시켰다.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울고 계셨습니다. 미안하다며 자기 잘못이라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수를 면회 갔습니다. 창살 너머로 민수가 앉아 있었고 야위어 있고 눈빛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전역하면 다 잊겠다. 저를 만나지 않겠다. 이게 최선이라는 것. 저도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만나서는 안 될 사람들이었으니까. 박준호 대령은 강등됐습니다. 부적절한 가족관계 은폐, 군기문란 방조, 중령으로 강등되고 예편 처리됐습니다. 30년 군 생활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부인은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민수도 아버지를 외면했습니다. 박준호는 혼자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미안하다며 모든 게 자기 잘못이라 책임지겠다고 합니다. 그날 밤 박준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만나고 싶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 부대 뒤편 야산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불안했지만 가야 할 것 같았고 오후 5시 야산에 도착하니 박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빗속에서 저를 보더니 뭔가를 꺼냈는데 권총이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를 겨누는 게 아니라 자기 머리에 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끝내는 게 맞는 것 같고 모든 게 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와 민수를 이렇게 만든 것도 어머니를 버린 것도 이제 책임지겠다고 저는 멈추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아버지의 손에서 권총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준호가 버텼습니다.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이렇게 끝낼 거면 처음부터 왜 그랬냐고. 왜 어머니를 버렸으며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통곡했습니다. 박준호가 무릎을 꿇자 민수가 아버지 손에서 다시 권총을 빼앗으려 했고 박준호가 또 다시 버텼습니다. 그리고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총성이 울렸습니다. 박준호가 쓰러졌고 빗속에 피가 번져갔습니다. 민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박준호의 눈이 저를 향했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미안하다. 유진아.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지만 너무 늦었고 박준호는 현장에서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민수는 아버지의 시신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만 봤습니다. 경찰이 조사를 시작했고 유서는 없었지만 상황은 명확했습니다. 자살. 다음 날 모든 언론이 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군 대령, 근친 스캔들 후 자살. 딸과 아들이 연인 관계.
비극적 결말. 기자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집 앞에서 대기하고 뒤를 쫓고 댓글은 지옥이었습니다. 저것들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 인간 쓰레기들. 같이 죽어야 했다. 장례식 다음 날 민수가 병원에 실려갔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손목을 그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발견이 빨라서 살았지만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면회실에서 민수를 만났습니다. 창백한 얼굴, 붕대 감긴 손목. 민수가 저를 보더니 울었습니다. 누나, 미안해요. 살고 싶지 않아요. 1년이 지났고 저는 다른 도시로 이사했습니다. 이름도 바꾸고 성형수술도 하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려고 했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절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처음으로 숨 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박준호가 권총을 겨누는 꿈, 민수가 피를 흘리는 꿈. 어느 날 고속버스 터미널 앞 커피숍에서 우연히 민수를 봤습니다. 변한 모습이었습니다. 머리를 짧게 자르고 안경을 쓰고 살이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민수도 저를 봤습니다. 잠시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모르는 척. 저도 고개를 돌리며 우리는 서로를 지나쳤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모르는 사람처럼. 우리는 다시는 만나지 않을 것이고 만나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잊을 수는 없습니다. 평생.